건강을 지키는 건강한 습관 TV홈 닥터 더 나은 클리닉. 오늘도 여러분께 건강을 드릴 MC 소영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의 주제는요 바로 갑상선입니다. 갑상선의 건강은 정말 놓치기가 쉬운데요. 갑상선 건강의 모든 것, 선생님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나와주세요. 뿅 하고 나타나셨네요. 당신은 요정이신가요? 사람이신가요? 비밀입니다. 오! 시크릿. 선생님, 우리 이제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내과 전문의 강민기입니다. 민기 오빠. 예, 오늘 또 이렇게 처음 자리를 해주셨잖아요. 네. 오늘 소감이 어떠신가요? 감개무량합니다. 아우. TV에 나올 생각하니. 아우, 진짜요? 네. 그래도 지금 많은 분들이 갑상선에 대해서 정말 많은 궁금증을 보내주셔가지고 오늘 아주 철저하게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이 갑상선은요, 정확히 어디를 말하는 걸까요? 사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갑상선은 목의 중간에서 조금 아래에 위치한 호르몬 분비샘입니다. 네. 가로 세로 5cm 크기의 나비 모양의 장기인데요. 일반적으로 정상인에게는 잘 만져지지도 밖에서 보이지도 않습니다. 아, 그럼 혹시 저 핑크색 저렇게 약간 나비 모양으로 있는 게 네, 저 네. 부분이 갑상선인 건가요? 선생님, 저는 갑상선 괜찮은지 한 번만 만져봐 주시겠습니까? 근데 이제 이게 만진다고 알기는 힘들고요. 알기는 힘든가요? 예, 그리고 특히 이제 이렇게 마르신 분들은 네. 지방이 적으니까 네. 약간 도드라져 보이는 경우도 있는데 아. 그래서 와서 뭐 초음파나 피 검사를 했는데도 정상이신 분도 있고요. 네. 이제 좀 약간 살집이 있으셔가지고 네. 갑상선 항진증이 있지만 밖에서 봤을 때도 뭐 크게 드러나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 이럴 때는 가가지고 이제 CT나 이런 걸 직접 네, 찍어봐야 네. 더 피 정확히 검사랑 알 수 검사를 있겠네요. 해봐야 아, 저는 이제 갑상선이라면 약간 요 부분일 줄 알았는데 네. 여기가 그 네, 갑상선 부분이었는데 이런 갑상선은 우리 몸에서 어떤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건가요? 갑상선은 여러 가지 호르몬을 분비하는데요. 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티록신이라는 우리 몸의 신진대사, 세포 성장, 그리고 체온, 심박동, 소화 기능을 조절하는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대표적인 증상들이 있잖아요. 네. 이런 건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 대표적인 갑상선 질환은 갑상선 항진증과 갑상선 저하증이 있습니다. 아, 제 주변에도 이 갑상선으로 인해 가지고 약을 드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세요. 이게 항진증 그리고 저하증이라고 하나요? 예, 그러니까 갑상선이 너무 호르몬을 많이 분비할 때 발생하는 게 항진증, 항진, 그리고 너무 잘 분비를 못할 때 생기는 게 저하. 저하. 네. 아, 그럼 요 두 가지 중에 이 항진증은 어떤 것이고 또 어떤 증상이 나오는 걸까요? 갑상선 항진증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갑상선 호르몬 중 티록신이라는 호르몬이 과도하게 분비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갑상선 항진증이 생기는 가장 흔한 원인은 자가 면역 질환에 의한 것인데요. 네. 자가 면역이란 밖에서 뭐 물질이나 아니면 손상받아서 갑상선에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라 우리 몸 면역 체계가 갑상선을 적으로 인지하고 막 괴롭혀서 갑상선 항진증이 발생하게 되는 걸 말합니다. 아, 이럴 때 약을 거의 이제 많은 분들이 드시잖아요. 네. 근데 보니까 이 약을 그냥 잠깐 먹고 뭐 원래 감기처럼 일주일 먹고 그만두는 게 아니고 꾸준히 오랫동안 먹더라고요. 네. 이거 혹시 평생 먹어야 되는 건가요? 갑상선 약은 보통 1년에서 2년 정도 먹고 네. 갑상선 항진증이 조절이 잘 되면 중단을 고려하게 되는데요. 재발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재발을 막기 위해서 저용량으로 좀 더 길게 복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약물을 중단하면 보통 절반 정도의 환자에서 재발한다고 합니다. 아이고, 그렇다면 이렇게 재발됐을 경우나 아니면 이제 지금 초기에 발견하신 분들은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되나요? 항갑상선 약제를 복용하는 걸 주로 네. 저희 우리나라에서는 많이 사용을 하고요. 네. 약물로 조절이 잘 안 되거나 아니면은 약을 먹고 있을 수 없는 사람들은 방사선 요오드 치료나 아니면 수술을 해서 갑상선을 제거하기도 합니다. 아, 이게 갑상선 암까지 번지지 않더라도 수술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 거네요. 예. 아, 그렇다면 항진이었고 이번엔 저하라면 저하증은 어떤 거고 또 어떤 이렇게 증상이 있는 걸까요? 갑상선 저하증은 갑상선 호르몬이 부족해서 생기는 문제고요. 네. 갑상선 호르몬이 부족하면 추위를 잘 타거나 아니면 땀이 잘 나지 않고 이유 없이 피로하고
아니면 식욕이 떨어져서 잘 먹지 않는데 몸은 붓고 체중이 증가하기도 합니다. 변비, 네. 탈모 그런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데 문제는 이 갑상선 저하증이라는 거는 항진증이랑 조금 다르게 고령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이게 증상들이 아주 서서히 발생해서 환자가 이제 이게 갑상선 저하증의 증상이라고 뚜렷이 느끼지 못하고 나중에 우연히 피검사에서 발견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아, 이게 진짜 알 수가 없으니까 갑자기 이제 일단 갑상선 저하증에 걸리고 나서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렇다면 갑상선 항진증의 증상은 어떤 게 있을까요? 갑상선 항진증이 발생하게 되면 우선 이유 없이 체중이 감소하게 되고요. 네. 그리고 심박동수가 빨라지면서 가슴이 답답하거나 숨찬 증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 네. 또 더위를 많이 타고 피부가 건조하고 땀이 많이 날 수도 있고요. 이외에도 감정의 변화가 심해지는 정서 변화나 설사, 불면증, 탈모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갑상선 항진증에 걸리게 되면 외형적으로 밖에서 봤을 때 갑상선 목 부위의 갑상선 부위가 커질 수도 있고요. 또 눈알이 커지고 앞으로 튀어나올 수도 있습니다. 아, 저도 이 얘기 진짜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약간 갑상선에 이제 좀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눈이 튀어나오시는 분들이 조금 네. 그게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아, 여자들한테는 중요하죠. 그렇죠. 근데 만약에 그 약물을 먹고 치료를 하면 조금 개선이 되나요? 네, 그 갑상선 항진증, 특히 이제 자가면역성 갑상선 항진증에서 약 50%의 환자가 눈알이 돌출되는 그레이브스 암병증이라고 하는 게 생기는데요. 보통은 이제 갑상선 항진증을 잘 조절하게 되면은 호전되는 양상을 보이긴 하는데 네. 이게 늦게 치료하거나 그러면 나중에 영영 옛날 모습으로 못 돌아갑니다. 정말요? 이거 정말 근데 집중하고 정말 약간 조금의 그런 가능성이 보인다 싶으면 빨리 병원 찾아가서 약물이든 아니면 수술이든 치료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몸은 뇌 안에 뇌하수체라는 기관에서 갑상선 자극 호르몬을 분비해서 갑상선의 기능을 조절합니다. 뇌하수체의 명령을 받은 갑상선은 주로 티록신을 분비하게 되고 약간의 3요오드 티로닌을 분비하는데요. 우리 몸 안에서 이 티록신이 3요오드 티로닌으로 변환되면서 몸에 작용합니다. 좀 복잡한데요. 결국에 결국에 이 세 가지를 검사해서 이 갑상선에 문제가 생겼다. 우선 있냐 없냐를 확인하고 있다면은 갑상선 자체의 문제인지 아니면 갑상선한테 명령을 내리는 뇌하수체의 문제인지 아니면 갑상선 호르몬이 제대로 분비됐는데 몸 안에서 변환의 문제가 있는 건지를 유추할 수 있고 그리고 약을 먹고 나서 약이 효과가 이제 제대로 나오고 있는지 약을 조정할 필요는 없는지를 이 검사들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아, 그렇다면 뭐 지금 이야기하실 때마다 지금 티록신이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네네. 이 티록신은 근데 혹시 어떤 거예요? 맨 처음에 설명을 드리긴 했는데요. 예. 갑상선에서 주로 분비하는 티록신이라는 호르몬이 티록신이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주로 발생하는데 그 티록신이 그러니까 뭐냐고요? 신진대사와 신진대사, 세포 성장, 세포 성장, 그리고 체온 조절, 체온 조절, 심박동수, 심박동수. 그리고 소화 기능을 조절합니다. 그러니까 그 티록신이 그러니까 뭐예요? 호르몬입니다. 아, 호르몬. 피 안에 돌아다니면서 그러니까 약간 혈액 같은 혈액 안에 걔가 이제 성분 중으로 돌아다니는 성분 뭐 그 아밀라제 같은 그런 성분이 티록신이라고 하는. 네, 피 안에 돌아다니는 그런 호르몬 성분 이름이 티록신입니다. 그게 이름이 티록신이구나. 네네. 자, 그렇다면 티록신으로 삼행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 티록신이 오! 바로 치셨어. 오! 록! 높으면 오! 와! 신이 나서 갑상선 항진증이 생긴다. 박수 주세요. 와. 아니, 저는 사실 못할 줄 알고 그냥 저한테 토스해 주실 줄 알고 나 티록신 뭘로 하죠? 근데 선생님이 야, 이렇게 또 최고 센스. 이런 검진은 주기적으로 얼마나 받아야지 이 갑상선에 대해서 이렇게 병을 조금 미리 예방할 수 있을까요? 특별한 문제나 네. 질환이 없는 환자의 경우 보통 2년에 한 번 정도 저희가 하라고 권해드립니다. 갑상선을 추적 검사하는 대상은 보통 어떤 경우일까요? 네, 우선 이제 건강검진 같은 걸 이제 받다 보면 네. 그 갑상선 기능 검사가 이상이 나와서 네. 병원에 오시면 그러면 이제 추적 검사를 고려하게 됩니다. 이 갑상선 호르몬이라는 거는 조금
본인이 질병에 걸리거나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으면은 정상 수치에서 약간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벗어나도 큰 문제가 없는 건데, 그래서 이제 환자분 이제 갑상선 호르몬 수치 아까 전에 말씀드린 3가지 수치를 봤을 때 이게 아마도 일시적으로 스트레스나 질병에 의해서 벗어난 것 같고, 그리고 환자분도 특별한 갑상선 질환에 대한 증상이 없는 경우에는 3개월에서 6개월 뒤에 재검하게 됩니다. 조기 치료의 시기를 놓쳤을 때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우선 갑상선을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게 되면은 심장 관련 부작용으로 부정맥이나 심부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의 경우에는 골다공증이 악화될 수 있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린 그레이브스 암병증을 제때 치료하지 않으면은 그레이브스 암병증이 심하게 되면은 복시나 시야 이상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영영 자신의 옛날 모습으로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갑상선 항진증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수술을 받거나 큰 질병에 걸리게 되면은 갑상선 중독 발작이라 그래가지고요. 예, 갑상선 중독 발작이 발생하게 되면은 위급한 상황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조심해야 되는 나이나 아니면 성별이 또 따로 있을까요? 네, 갑상선 질환은 보통 여성에서 남성보다 4배에서 5배 정도 더 많이 생기게 됩니다. 여성보다 남성분이요? 아니요, 여자가 네네. 4배나 5배 더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갑상선 항진증이 있다는 분들 다 여자친구. 맞아요. 친구들은 제 친구 중에는 별로 없거든요. 진짜 제 주변에 여자들이 훨씬 많이 발생합니다. 맞아요. 그 30대 초반에서 후반분 예, 사이에 여러 분이 많이 걸리셨거든요. 네, 갑상선 항진증은 우선은 갑상선 질환 자체가 네. 여자가 남자들보다 4-5배 더 잘 걸리고요. 많이 걸리고요. 네네네. 그리고 갑상선 항진증의 경우에는 20대에서 30대에 가장 많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30대 예. 초반에 그거를 발견했다는 것 네. 자체가 조금 늦게 발견된 걸 수도 그럴 있겠네요. 수도 있죠. 그런데 이제 늦게 발견됐다기보다는 그 갑상선 항진증은 40대나 50대에서 발생되는 경우도 많고요. 네. 그리고 이제 갑상선 저하증 같은 경우에는 고령에서 서서히 발생해서 환자가 증상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주기적으로 검사는 필요합니다. 예방법이 있다면 조금 알려주실 수 있나요? 사실 갑상선 네. 항진증이나 뭐 저하증에 대한 명확한 원인이 밝혀진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예방법이 따로 없습니다. 예방법이. 네. 그럼 혹시 선생님께서 생각했을 때 약간 요런 조짐이 보인다. 아니면은 요렇게 했을 때는 조금 특히 의심을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증상이 있을까요? 젊은 사람들한테는 갑상선 항진증 같은 경우에 체중이 감소하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뭐 숨이 차거나 답답하다. 그리고 밤에 잠이 안 온다. 이러시는 분들은 한 번씩 내원해서 검사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이제 예방법이 없다고는 했지만 네. 갑상선 항진증이 걸리시는 분들을 보면 대부분 이제 큰 스트레스나 큰 육체적 피로 상황에서 걸리거나 아니면 나았다가 다시 재발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거를 피하는 게 좋다고는 얘기를 드리는데 사실 쉽지 않은 일이죠. 그렇죠. 예, 그리고 갑상선이 정상이신 분들은 뭐 크게 상관이 없는데요. 갑상선 항진증이나 저하증이 발생할 수 있는 자가 면역의 이상이 있으신 분들이 요오드라는 게 그 갑상선에서 호르몬을 만들 때 많이 필요한 거거든요. 요오드가 많이 들어간 김이나 미역을 너무 많이 먹으면 발생할 수도 있다. 아이고 진짜요? 근데 정상인은 괜찮습니다. 그런 분들은 김이나 미역 이런 해조류를 조금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 또한 예방법이 될 수 있겠네요. 네, 그나마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갑상선의 질환은요, 조기에 치료하지 않으면 다양한 합병증이 올 수 있다는 걸 이 시간에 또 알게 되었거든요. 자, 이렇게 마무리되면서 선생님께서 이제 또 삼행시를 너무 좋아하시니까 마지막으로 저희 이제 우리 갑상선으로 삼행시를 한번 하면서 끝나는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우와! 야, 못하게 내겠어. 상대에게 삼행시를 요구하면 와, 천재 아니에요? 선생님은 힘듭니다. 와, 선생님 감사합니다. 선생님 진짜 존경합니다. 와, 선생님 우리 갑상선 선생님 다음 주에도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 궁금한 것도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